네, 3교시 갑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게 실이죠? 이게 실인데 아래에 있는 거 좀 뺀 거고요. 실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검은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실이다. 그래서 검으련자예요. 그런데 실이 검죠. 실이 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요. 좀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이 검은 색깔이요. 얇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밧줄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얘가 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굵은 이 정도 굵은 실이든가 이게 좀 더 파생해서 나가면 밧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나올 한자들이 조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이니까 이거는 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굵은 실을 막 하면 줄 정도 되는 거. 그쵸? 줄의 길이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밧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거물이 연자죠. 그냥 현미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현미, 검은 산스, 검은, 그렇죠. 맛있죠. 그렇죠. 검은색 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미, 요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요. 줄연자인데요. 얘가 보면은 검은색 실이죠. 거기에 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굵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줄이라고요. 줄. 누구를 주다가 아니라 실이 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줄을 연결한 악기, 현악기라고요. 그죠? 실로 악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악기, 줄연자는 현악기에서 쓰립니다. 그래서 실이 좀 더 많아지니까 굵은 줄이라고 생각하고 현악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까지는 쉽죠? 요것들 앞에 있는 거 현미, 요거 있는 거 현악기 요 정도 아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얘요. 얘 별표 치세요. 이 한자 별표 치세요.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요거 겨느릴 솔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딱 보이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거느릴 솔 비율 률 와, 두 개네요. 네, 두 개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쪽에 비율이라든가 확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비율적인 것들, 그죠? 퍼센트적인 것들. 그런 쪽에 갔을 때 얘가 쓰이네요. 퍼센트적이 갔을 때. 맞죠? 그래서 비율이나 확률 같은 거 쓸 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비율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렇죠? 비슷하죠? 안 비슷한가요? 비슷하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비슷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자 우리 정강에서 시험 보고 있잖아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만점짜리가 없는데요? 왜 그러지? 그럼 한 문제가 지금 채점을 안 했나? 아닌데 1번부터 100점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만점이 없이 지금 몇 명이에요? 뭐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 99점인데요, 지금? 아니에요. 확인해 볼게요. 뭐 하나가 채점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왜 그러냐? 마음을 들켰어. 보시면 웃겠다. 무슨 일인가 하겠다. 우리가 형광에서 시험을 보면 만점짜리는 지금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죠? 상품권이 좀 나가고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점을 받으면 전 안 돼요. 다시 올게요.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는 거 비율, 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쵸? 요것들 비율, 확률 이런 것들 좀 봐놓으시면 되고요. 그 뭐 합격률이라든가 뭐 실패율이라든가 무슨 율 이런 쪽은 다 이쪽이에요. 이쪽은 다 이쪽입니다. 근데 요게가 중요하기보다는 요 앞쪽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솔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물연자죠. 근데 걔가 뭐라 했어요? 밧줄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쵸? 밧줄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밧줄이면 밧줄을 끌어당겨요. 밧줄이란 거 밧줄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거기서 딸려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밧줄을 끌어당겼을 때 거기서 이렇게 건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 그쵸? 그래서 쭉 앞으로 얘가 쭉 끌어당겼을 때 이렇게 딸려가고 얘도 거기에 딸려가지고 거기 끝에 이렇게 부분으로 다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쵸? 그래서 뭐예요? 거느린다. 그 밧줄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거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느릴 솔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느릴 솔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느릴 솔 그럼 얘랑 얘가 되겠죠. 통솔이라든가 인솔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통솔하다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인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둘째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얘를 거느릴 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꾸밈 없는 솔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꾸밈 없는 솔로 가면은 솔직하다 솔선수범하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꾸밈 없는 솔이라고 하는 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거느리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된다고요. 고다야 된다고요. 거느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더 쉽습니다. 꾸밈 없는 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느리기 위해서는 고다야 돼요. 곧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솔직. 그 다음에 거느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솔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하다 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솔이라든가 인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서 비율 확률 다 알아두셔야죠. 율자로 쓰인다는 거. 그쵸? 비율이나 확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로 저게 쓰이는구나. 솔로도 쓰이는데 율로도 쓰이는구나. 율의 자리에 가 있으면. 맞죠? 합격률 이런 것도 다 이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느리 솔자 잘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왔을 때 이 통자 있죠? 통할 통자 아닙니다. 그쵸? 통할 통자가 아니라 뭐야? 거느릴 통자죠. 지금. 그쵸? 큰 줄기통 뭐 이렇게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라든가 아니면 뭔가 거느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큰 어떤 그 단체 어떤 합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는 뜻이지 통하다 통솔하는 게 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거느릴통 이렇게 되고 아니면 큰 줄기통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큰 줄기통 이렇게도 했었죠? 큰 줄기통 큰 줄기를 우리가 거느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 통할 통은 아닙니다. 이쪽에 통할 통이 아니에요. 요것들 봐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보시면요. 얘네들이요. 얘요. 요거 위에 거는 썼으니까 견줄비자죠. 견준다. 비슷한 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한다. 견줄비 이렇게 가셔야지 비수비자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 따라 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비수비자가 아니라 두 개 서로 견준다. 비교하다.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건 어느 100% 쪽에서 견져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거느리 솔자 많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짐승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짐승축이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위에 있는 거 밧줄 밑에 있는 거 땅. 이거 밭이잖아요. 이게 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축을 밧줄로 묶어서 그 다음에 밭이라든가 어느 땅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축이에요. 밧줄로 묶어서 풀어놓아서 키우는 거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짐승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짐승축.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이란 단어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다예요. 축사, 가축, 축산, 목축 다 짐승들하고 들어가죠. 그죠? 반줄로 묶어서 그 다음에 땅에다가 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땅에다가 풀어놓는 걸 뭐라 그래?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짐승. 그래서 짐승축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막 하긴 좀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축사 이거 뭔지 아시죠? 그쵸? 짐승 기르는 곳 이런 것들이죠? 그냥 요 단어만 알아두세요. 딱히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 만들기에도 조금 그래요. 이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짐승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축으로 파생된 이 모을축 얘가 중요하죠. 모을축 얘가 중요하죠. 왜요? 걔랑 관련된 단어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함축, 저축, 그 다음에 추척하다, 비축하다 여기 네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짐승축인데 요번에는 축자 그대로 와가지고 모을축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게 짐승이라고요. 짐승을 풀을 먹여서 모은다라는 소리예요. 짐승을 풀을 먹여서 도실도실하게 풀 먹여서 점점 살찌우고 또 풀 먹여서 점점 뭐 하는 거야? 그 인원수가 아니지. 그 짐승수도 많게끔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모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말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축척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모을축, 쌓을척 이거 축척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얘가 요게 안 들어가면요. 요게 안 들어가고 요것만 쓰여도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축자 자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봐놓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밧줄로 밭에다 풀어놓고 먹여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축척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모을축. 아까는 풀어놓은 거 그냥 짐승축.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풀을 먹여서 모으는 거죠. 풀을 먹여서 계속 이렇게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게 모을 축자들입니다. 풀 먹여서 계속 살찌우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축척 저거 알아두셔야 돼요. 쌓을 척자도 여러분 이거 뭐 들어갔어요? 이렇게
쌀 들어갔죠. 쌀이 들어갔죠. 그래서 쌓을 적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봐놓으셔야 되고요. 저축도 봐놓으시고요. 쌓을 저자들 들어가서 이것도 보면 있죠. 장정이 집에서 재물을 계속 쌓는다. 쌓을 적 맞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함축이요. 함축이요.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함축이요. 정말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 많잖아요.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쓰고 있는 건 일상 언어라고 하고 시에서의 언어를 함축적 언어라고 한다. 그때 함축적 언어 거기다가 이렇게 기억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래가지고 함축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비문학처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축 꼭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는 함축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함축적인 의미다. 뭐 이런 것들 전제와 함축 막 이런 것들 함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함축이기 때문에 요거요. 제일 중요한 거 시어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놓으시고 비축하다. 갖출 비자죠? 다른 비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른 비자 뭐 비용 비조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갖출 비자 들어가서 비축하다. 갖춰놓는다. 이런 들이 되는 거니까 봐놓으시기 바래요. 몰 축자 중요합니다. 다음 얘요. 얘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가 되느냐? 이것자 거물자인데 거물 현자 두 개니까. 거물 현자 두 개니까. 그래서 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자가 됐어요. 얘는. 그래서 그냥 자자가 왜 됐어요가 아니라 가물 현자가 조금 바뀌어서 그냥 자가 된 거예요. 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거물 자자예요. 그런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거물 현자인데 불구하고 검은색 실이죠. 검은색 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그죠? 더러워져서 이렇게 검어지는 건 상관없어도 그냥 얘를 갖다가 물을 들이는데 검정색을 물들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에 있었던 색깔로 쓰잖아요. 무슨 꽃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검을 자자고요. 검은 것을 갖다 두 번 이렇게 써가지고 만든다는 건 이것. 굉장히 소중한 이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요. 검은 실을 갖다가 두 번이나 쓴다는 건 이것 굉장히 소중한 이것, 오늘날의 이것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어이구 깜짝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저기 사라졌다. 요게 뒤에서 요게 있어야 되는데 PPT에 요게 조금 없네요. 사랑 자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자가. 그쵸?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게 사랑 자자예요. 얘를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 자자 얘를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가 검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것자라고 나온다 그랬었죠? 검은색 실 두 개 이거는 뭐야? 이것이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검은 거 실 정말 너무 어렵게 구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이것이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 들어가면 마음 심자 들어가면 사랑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라고 하는 게 자애, 자선, 자당, 자모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자애롭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랑자 그 다음에 사랑애자가 지금 들어가겠죠. 자애롭다 이런 것들이 요걸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를 갖다 봐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쭉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여기다 이게 쓴 게 뭐냐면 자기 부모인 경우 남의 부모인 경우 보이세요? 뭐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호칭 지칭 이쪽이었었잖아요. 이쪽을 우리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그때는 막 한자 막 그냥 통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부모님인데 불구하고 내 부모님이죠. 그랬을 때 살아계실 때예요. 가군 가친 그다음에 엄부 엄친이요. 엄자가 엄할엄자거든요. 그러니까 엄하신 분이니까 엄부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엄친 친해야 돼요. 아버지하고는 친한 거예요, 여러분. 안 친하면 안 돼요. 가친 엄친 친한 거라고요. 여기 친자들 들어가는 거야. 모친 친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하다는 얘기고 얘도 자친 이것도 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친자들이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친해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친한 거. 그쵸?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친한 거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가모 집안의 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부 집안 엄한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자. 그죠? 그 가자 아니겠죠? 설마 그 가자 아니겠죠? 집안에 뭐 하는 거? 사랑자
그쵸? 자비로울 자, 집안에서 사랑해주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어머니 쪽이라는 거예요. 이 자자를 그래서 반옷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자를 보시면 어머니 쪽하고 관련된 쪽으로 거의 한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쪽 본다고 한다면 여기도 나죠. 선자. 여기 선자들은 다 먼저 선이니까 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쵸? 다 돌아가신 거고요. 근데 선군 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그 다음에 선친, 친한 거. 아버지랑 친하다고 그랬죠, 제가. 물론 이쪽도 여기 같은 거 모친 이렇게 있지만 자친 이렇게 있지만 이쪽은 선친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아버지 쪽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선고. 이거 살필고자잖아요. 살필고. 집안을 살피는 분. 그쵸? 그래서 살폈던 분, 먼저 숫자 들어가면 다 돌아가신 거니까. 그쵸? 선고 이렇게 돼서 아버지 쪽이 되고요. 선비, 선자, 현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라고 하는 거는 자애로울 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거 선자 보이시죠? 자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선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한자들 줄 거라고요. 그러면 선자, 자, 어머니. 자, 어머니. 근데 선자 붙었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가자 이런 게 안 외워지잖아요. 모치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가모 이런 것도 너무 잘하니까 얘네들이 안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자친이라든가 자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얘가요. 무슨 역할을 해준다? 바로 어머니라는 거 역할을 해준다. 그죠? 이쪽에서도 이게 어머니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살아계신 남의 부모님 쪽이요. 남의 부모님 쪽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봐주신다고 한다면 남의 부모님 쪽은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요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춘부장 춘장 춘자 들어가면 돼요. 춘자. 이게 봄춘자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춘자들이 들어가면 남의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쪽 같은 거는 엄이나 가루 많이 쓴다고요. 내 부모님의 아버지 쪽은 엄이나 가루 쓴데 남의 아버지 같은 건 춘당, 춘부장 이렇게 쓴다고요. 남의 어머니 같은 거는 당자를 많이 써요, 여러분. 당자를 쓰는데 불구하고 자당 보이세요? 여자 쪽. 남의 어머니 자당께선 잘 계시니 남의 어머니 당자 쓴다고요. 그 집 당자고 가지고 그 집에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당자를 쓰지 않아요. 그쵸?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친하다든가 뭐라든가 아니면 자유롭다 이렇게 쓰는데 이 당자를 쓴다라는 것은 남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자를 쓰는 거야. 그 집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그 자애로우신 분 자당 이렇게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헌당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뭐 자유롭다는 뜻이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선자들 붙었죠? 선자가 붙었으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대인께서는 뭐예요? 세 글자죠. 여기 다 두 글자고 여기 세 글자 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 글자 이상 쪽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선고장, 성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고장 아니면 선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생각하셨던 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고주 여기 잘 보셔야죠. 선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선고장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 장자가 붙네요. 장자가 붙네요. 당이 붙고 장이 붙네요. 그쵸? 여러분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거 뭐 붙어요? 장, 당. 그쵸? 당. 그쵸?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장 붙죠? 장 붙죠? 장이 붙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선자당, 선원당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정리되겠죠? 장이나 당이 붙고 장이나 당이 붙으면 남의 아버지 어머니 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선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 쪽 같은 경우에서는 당이나 장이나 이런 쪽을 쓰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자들 같은 거 사랑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한다면은 얘는 뭐가 된다? 어머니 쪽 여자 쪽이 되는 거구나.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대강 될 수 있어요. 이게 한자를 모르고 그냥 통으로 외우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안 외워지거든요. 자당 계속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거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요렇게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랑 자자 이걸 통해서 한번 외워보자라는 의미로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랑 자자가 없어졌어요. 이 뒤에 있을 거예요. 이 뒤에 화면에 사랑 자자가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사랑 자자는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글자에서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거기는 뭐 자애롭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당은 표시해 놓으세요. 남의 어머니죠?
자당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자모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모,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모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당과 거기 자모라고 하는 거 둘 다 표시해 놓으시고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당은 당자니까 남의 어머니. 됐죠? 요거 구분해 달라고 여기다 써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우리가 뭐 거물현하고 관련된 글자들이었어요. 네, 이쪽입니다. 이제 여기 이 창하고 관련된 걸 할 건데요. 얘 창이에요. 얘 많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 앞에 이렇게 생겼죠. 이게 세모같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뒤바꾸세요. 이거잖아요. 그쵸? 이 모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획수 그냥 만든 거고 요거요. 요거 창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모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삐죽한 창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모순되다. 이 단어 봐놓으셔야죠. 우리가 역설법 같은 것들을 모순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역설법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왜요? 이거 창과 방패잖아요. 창하고 방패가 둘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과 방패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되고 이게 방패예요. 다른 거 이렇게 막았죠? 막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짐승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과 방패. 그래서 모순 요 단어 꼭 봐놓으세요. 다음 얘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뭐 하긴 여태까지도 상상력을 발휘했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읽어요. 창이었어요. 창모자였거든요. 근데 창을 아래 나무죠. 나무예요. 나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창이라고 하는 건 쇠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쇠로 만들었는데 나무에 불을 지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불을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불을 지펴서 쇠를 갖다 거기다 달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그죠? 얘가 쇠라고 하는 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달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막 모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부드러울 유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얘가 창인데 창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서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창을 달구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울 유. 부드러운 거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온유 이런 것들 나와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연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약하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유연하다, 부드럽고 연하다, 유연하다, 유순하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다라는 관련과 단어와 관련된 겁니다. 한자 아시면 나머지 한자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뭐 중요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됐고요. 다음 드디어 힘쓸무 나왔네요. 계속 했던 거 일무 힘쓸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얘가 창모자죠. 창인데 불구하고서 무자로 간 거고요. 이게 창이에요. 이 창이 뭐야? 창을 힘껏 친 거예요. 되시겠어요? 창을 잡고 내 힘을 다해요. 힘력자잖아요. 그리고 치는 거죠. 힘껏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힘쓸 무자예요. 힘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상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최선의 힘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게 힘쓸 무자예요. 그래서 의무, 업무, 근무 이런 것들의 무가요. 다 힘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듯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단어 자체가 막 가슴에 막 정말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이런 거 근무. 그랬더니 부지런히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싸워라. 뭐 이런 거 업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워. 뭐 이런 뜻이에요. 의무. 야 옳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 뭐 이런 거잖아요. 와 한자만 보더라도 막 헉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힘쓰는 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의무라는 단어 우리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업무라는 단어 그다음에 근무라는 단어 다 이 무자가 들어간다는 거 봐놓으셔야 돼요. 이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한자들 되는 거겠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여기 이제 무자 하는 김에 요거 뒤에 이제 안개무가 하나 더 이제 나오는데 제가 먼저 요것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힘쓸무죠? 최선을 다해서 힘쓴다예요. 그래서 얘가 무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얘가 길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로예요. 이슬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게 길로자라고요. 길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힘쓸무 위에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운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운자 그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운자예요. 아, 저 비유자 아래 들어가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의 음들이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것들의 음들이 그대로 간다고요. 얘는 얘가 무니까 얘가 힘쓸 무였으니까 무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길로자니까 얘가 로자가 나왔고 얘는 뭐예요? 운자니까 얘는 운자가 나왔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위에 있는 거 얘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유자가 들어가 있죠? 비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비들이요. 그쵸? 그럼 비예요. 비라고 하는 건 수분이잖아요, 여러분. 물기잖아요, 물기. 맞죠? 그러면은 비 온다는 거 날씨랑도 관련됐고, 맞죠? 그랬더니 옆에 보세요. 안개, 이슬, 구름. 다 비랑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쵸? 다 비랑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래에 있는 걸로 보세요. 무. 아래에 있는 걸로 보세요. 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로 보세요. 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얘는 구름운이에요. 그냥 구름과 예 비랑 관련된 구름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쵸? 그냥 구름운이지 이슬운 이렇게 안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냥 구름운자로 그냥 아시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 얘는 이슬로자예요. 이슬로. 그쵸? 그래서 땅 위에 뭐가 맺히는 거냐면은 비랑 관련된 게 맺힌다라는 뜻이에요. 비랑 관련된 게 맺힌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거고 얘는요. 운이라고 하는 게 바닥이거든요. 바닥 위에 비를 만들고자 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구름운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힘쓸 무자거든요. 문대 불구하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비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안개무예요. 그냥 여기서 파생돼서 그냥 비슷한 거, 비랑 관련된 거 비슷한 거 온 것 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안개가 껴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 위에 비랑 관련된 게 안개가 껴. 비가 내리는 의미는 없죠, 여러분? 비랑 관련된 거죠? 안개무.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땅 위에 이슬이 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운이니까 구름은 이렇게 된다고요. 저 비가 내리게끔 만드는 위에 있는 것들 하셨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래에 있는 걸로 갖고 왔고 비랑 관련된 것들이 앞에 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안개운 이렇게는 아니죠. 그쵸?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안개운 뭐 이슬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요 글자를 그대로 안개무 이슬로 구름은 그렇게 외우시면은 나머지 만들어진 거에서 파생된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안개무자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안개무자가 되는 거예요. 저 무자 그대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비랑 관련된 안개. 저 무자 그대로 해가지고 안개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산이에요. 뭐예요? 안개가 흩어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안개와 이슬이 끼다. 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무라고 하는 거 구름과 안개, 운무가 짙은데 고전에서 많이 나오죠. 안개와 구름이 짙은데 운무가 짙은데 이렇게 나오죠? 운무 알아두셔야죠. 운무라고 하는 건 고전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쵸? 운무가 짙게 껴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어떤 형상 그런 것들 말해요. 무슨 강 위에 운무가 껴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같은 거 구름과 안개가 막 쫙 껴있고 그 분위기 좀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말합니다. 무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 중요해요. 무산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산 뭐예요? 안개가 흩어지다라고 그랬잖아요. 안개가 흩어지다. 아, 안개 흩어지는 게 무산이야?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무산 뭐 있어요? 그쵸. 일이 무산되다. 그 뭐예요? 그것도 이 글자로 써요. 그것도 이걸로 써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개가 흩어지듯이 일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무산되었다. 이것도 이걸로 쓴다고요.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된 거란 말이죠. 일이 무산됐어. 야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무산됐어. 안개가 흩어지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 뜻으로 가기 때문에 저 무산 봐놓으셔야 된다고요. 그쵸? 저 뜻만 안개가 흩어졌다 저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 없던 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한자로 쓰인다라는 거 거기 써져 있어요. 맞죠? 안개가 그렇지만 써져 있지는 않죠. 다른 것도 써져 있죠. 그죠? 일이 뭐 무산되다 이런 게 써져 있죠. 여러분 그것들 같이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산 중요합니다. 안개무자예요. 안개무자. 됐네요. 마지막 한자들 가보겠습니다. 맺을 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맺을 개자와 그 다음에 결 이렇게 갑니다. 얘는 요 그냥 맺을 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개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기준 획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얘와 얘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얘는요. 이거 나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말이 돼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칼로 뭔가를 새기는 거예요. 막 새겨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맺는 거예요. 그쵸? 새겨 넣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겨지다.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게끔 새겨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을 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길 결, 맺을 개가 되는 겁니다. 맺을 개자가. 그래서 뭐요? 새기는 거죠. 계약이요. 개혁한다는 새겨 넣는 거잖아요. 나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옛날 종이 같은 거 생각하죠. 종이 같은 거 나무에다가 칼로 이렇게 그었다는 건 지금은 종이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인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종이에다가 뭔가 펜으로 사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개자예요, 그 개자. 그 개자에서 계약하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된다고요. 요거 계약이요.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계약이란 글자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맞죠? 계약하다. 아, 얘가 나무에다가 칼로 새기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름 써놨구나. 그래서 맺을게. 거기서 나온 맺을게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요. 걔랑 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달라요. 위에 있는 게 비슷하지. 여기 있는 거 얘는 또 뭔데요? 실이잖아요. 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얘가 조금 만드는 데인데 여기 물 나왔죠. 물이 있죠. 실을 갖다가 칼로 끊어서 뭐 한다? 물에다 씻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어디서 더러워진 어떤 실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쫙 끊어가지고 그거만 이렇게 더러워진 부분에 가져다가 물에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결자예요. 그래서 깨끗할 결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을 칼로 다듬고 물로 씻는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을 갖다 누에 꽂혀서 쭉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쭉 나올 때 그때 어느 정도로 딱 끊어서 그쵸? 그리고 그 실을 가져다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싹 씻어가지고 정말 좋은 걸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깨끗할 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깨끗한 거. 나는 결백해. 나는 결벽증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한테. 그쵸? 깨끗한 거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 깨끗한 게 진짜 정말 그것만을 갖고 있는 사람. 결벽증 심한 사람들 정말 심하죠, 여러분. 결벽증 심한 사람 정말 심해요. 깨끗할 결자예요. 결벽. 그 다음에 청결, 고결, 간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청결하다는 여태까지 좀 했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결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백하다.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청자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은 결자를 같이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한 2분, 1, 2분 정도만 살짝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풀고 저희 오늘 마무리 시키도록 할 겁니다. 거봐요. 시간 맞춰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빨리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요. 네.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푸는 것과 아까 이렇게 쭉 보는 것과 문제 푸는 게 정말 상당히 달라요. 그죠? 이쪽 문제 나오면 난이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1번이요. 소대의 지위 통솔은이라고 그랬어요. 솔자, 거느릴 솔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느리랑 관련된 것은 2번하고 3번 쪽입니다. 지금 맞죠? 거느릴 솔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줄기, 그죠? 아니면은 아까 거느릴 통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통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통할 통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것들 아닙니다. 21번 통솔 알아두시고 그 다음 비율입니다. 율자도 똑같이 아까 거느릴 솔자를 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하고 4번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비죠. 비 견줄비자죠. 비교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4번 견줄비에다가 비율율 요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맞죠? 요거 비수비자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짜리 나오시면 안 됩니다. 23번이요. 미국에서는 양어도 축산계통에서 연구한다. 축산이요. 축. 가축 쪽이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가축 쪽하고 관련된 걸로 가셔가지고 1번하고 2번 쪽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축이 이렇게 되죠. 축산업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쌓아놓는다가 아니라 가축을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게 매산자 아니겠죠. 축산이 무슨 산은 아니죠. 그쵸? 축산이라고 하는 건 낳는다. 그쵸? 그 짐승이 낳는 그쪽, 짐승이 낳는 그쪽하고 관련된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24번. 하루 이틀의 시간이 축적되어 이 축자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쌓아전다라고 하는 거고 적자, 몬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얘랑 다릅니다. 그쵸? 여기 있는 거 얘는 벽이 때문에 쌓을 적자지만 여기는 지금 실이 붙었잖아요. 실이. 다른 거죠? 굉장히 비슷한데 불구하고 다르죠. 그래서 축척은 요걸로 가야지 위에 있는 이 적자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길쌈적이라든가 뭐 실화 관련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쌓을 적자 이렇게 갑니다. 25번이요. 모순을 드러내다. 얘는 뭐 할 거 없죠. 창과 방패 이렇게 나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것들 획수 들어가지 않는 그냥 방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창과 방패 그대로고요. 26번. 유연하다.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라고 그랬죠? 나무가 아래 있어야 되고 위로 올라간 거 1번 아니면 3번. 그쵸? 그 다음에 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할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러할 연이 아니라 연할연. 그쵸? 얘네들이고요. 27번이요. 처리해야 될 업무가 쌓였다. 업무. 아까 무 말씀드렸죠? 힘쓸 무, 힘을 다해서 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됩니다. 얘는 안개무, 얘는 종로. 그쵸? 종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일하게끔 만드는 거. 종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여자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설거지라든가 뭐 아니면 그걸 하게끔 하는 거. 종로. 이렇게 돼요. 28번입니다. 운무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에 안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무자 알아두셔야죠. 이런 겁니다. 이건 로고요, 무고요. 그 다음에 춤출무 이거 말도 안 되죠. 구름이 춤추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이런 것들 운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구름이 막 춤을 추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 29번 계약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계약 위에 걸로 가셔야죠. 계약을 맺는다. 첫 번째 거죠? 왜 다 똑같이 나오지? 첫 번째 걸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맺을 게자, 맺는다. 그래서 내가 나무에다가 칼로 이렇게 뭔가를 맺어냈듯이 한다. 그래서 맺을 게, 맺을 약 1번 됩니다. 마지막 30번 그 결백하다면 씻어야죠.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하고 관련된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쪽 결백하다, 깨끗할 결, 그 다음에 흰백자,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오늘 한자들 중요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한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